지금부터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경북이 올 한 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와 내년 도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지방시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고, 대통령께서는 역대 인수위원회 최초로 균형발전 TF 설치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하답해 주었습니다. 새 정부의 지방시대는 5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돌리고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며, 그 출발점에 바로 우리 260만 도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를 위한 수건사업들도 해결하였습니다. 10년도 넘게 끌어온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드디어 예산을 확보했고, 중부선 유일의 미연결 구간이었던 문경 김천 구간 건설 사업도 6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지방시대로 가는 교두보이자 동해안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중부선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철도 건설은 경북의 새로운 KTX 생활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투자 예산 확보는 물론 투자 유치도 확실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 투자 예산은 지난해 10조 175억 원보다 9.3% 증가한 10조 9,514억 원을 확보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50% 이상, 신규 사업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시대로 가는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원래 1,950억 원에 달하는 예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제로화에 성공했고, 앞으로 4년간 재정혁신계획도 실행하여 민선 8기 동안 채무 제로도 실현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는 불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8조 8,228억 원을 이끌어내었고, 11,469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조단위의 네모더급 투자가 이어진 반도체 분야는 작년보다 투자액이 4배나 증가하여 경북의 반도체가 다시 일어서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시들의 대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들도 유치하였습니다. 도내 153개 단지에 5,000개가 넘는 공장, 그리고 17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총 예산 6천억이 넘는 동남권 3단 대개조와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을 유치하였고, 탄소 중립과 디지털 경제의 전진기지로 지방소멸 극복의 성공 모델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규제를 풀면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올해 경산의 전기차 무선 충전 특구를 유치하여 4년 연속 규제 자유 특구를 유치한 유일한 곳이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산업 전진기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개의 특구에 70개의 기업이 이전하여 4조 1,634억 원을 투자하였고 1,5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한덕수 총리께서도 경북의 규제 자유 특구는 균형 발전의 대표 성공 사례라며 규제 자유 특구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는 풀고 신산업을 키워가는 경북의 성공 방정식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재전환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메타버스 정책관을 신설하고 138개의 기업 그리고 22개의 대학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 신라환경 메타버스 보건과 메타버스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데이터 센터와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 디지털 시대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제도약을 위한 지역 혁신 플랫폼도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심정으로 연구 중심 도정을 포함한 대학 살리기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을 출범시켰고, 지역의 23개 대학과 20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매년 1140명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자 일자를 제공하며 지역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탈원전의 그늘을 극복하고 동해안을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완수한 신한울 1호기 준공은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실험하던 지역경제의 단비가 되어주고 있으며 경주의 SMR 국가산업단지와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은 1월이면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도 수차례 경북의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구상을 설명드렸고 원정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고 화답해 주었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대전환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하해 별신구 탈놀이와 청단 노름을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로부터 가치를 공인받았고 경북은 유형과 기록유산 그리고 무형 문화유산까지 보유한 세계 유산의 보물창고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간 우리의 전통유산을 보존하는 데 애써온 문화예술인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경주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보문단지 일원의 용적률과 영업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와 마이스 산업진흥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송나라 때의 문인 구양수는 다문, 다독, 다상량이만이 실력을 기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많이 듣고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 겨울부터 시작했던 학원특강이 오늘로서 200회를 넘겼습니다. 직원들은 공직에서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이 생겼으며 새벽에 도척을 찾아주신 204명의 선생님들은 인문 철학에서 문화예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공직사회에 다채로운 색깔을 더해 주었습니다. 많이 읽는 문화를 위해서 도청 도서관도 개관했습니다. 개관해내고 재탄생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은 우리 복지관에 문영각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직실이었습니다. 당직을 폐지하라고 2년간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공직사회가 당직 폐지하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청이 당직을 안 한다니까 다른 시도에서 당직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이 이런 도서관으로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보통의 행복이 일상이 되는 국민 행복 시대와 국제 무대에서 존경받는 날을 만드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시대이고 경북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지만 5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집중의 물길은 우리 청년들을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았고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고 특색 있는 문화와 가치가 꽃을 피우며 다시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이드는 시대가 와야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가진 성공의 경험과 고유의 가치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23년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정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시대 일자리 혁명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찾아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는 농업과 농촌의 희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 대전환을 통해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처럼 농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먹거리 산업을 농촌은 청년이 돌아가는 희망의 타운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있는 상주를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그리고 벤처 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하여 국가 농업
테크노폴리스로 재탄생시키고 현재 문경과 예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을 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주주로 청년 농부를 전문 경영인으로 키우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 전략 산업 벨트를 경북으로 확장해 청년들이 지방시대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근원을 극복하고 SMR과 청정수소를 포함한 에너지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글로벌 원자력 캠퍼스를 설립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 인재들도 키워낼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도 구미와 포항에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미래차 상상 일자리 협약을 통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국내 최초로 연금 중심 의대를 설립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주도할 것이며 안동의 국가산업단지도 추가로 조성해 제2의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키워가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지방시대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역점 시책들을 추진해 나갔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23년은 문화관광혁명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일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인문과 디지털의 융합시대이며 이에 걸맞는 최우선 과제로 창의적 활동을 위한 디지털 창조 인프라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수도시를 위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한류 메타버스 전당을 만들어 지역의 노후화된 공간을 디지털 콘텐츠 타운으로 재탄생시키고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와 경북 전역에 6개소에 달하는 한류 메타버스 거점을 조성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문 그리고 가상 경제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메타버스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로 유치하여 세계의 경북을 알리고 영일만 대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과 함께 동해안 일대 해양 레저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울릉공항까지 연결하는 동해안 국제관광벨트를 만드는 일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대학의 힘으로 교육혁명도 이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구나 지방시대가 위기라고 하지만 누구도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이공계 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설명해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인재가 넘쳐나는 경북을 만들 것이며 대학의 캠퍼스는 포스텍의 체인지업 그라운드 모델을 확산하여 벤처 창업탄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 혁신 성장의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 혁명을 통한 국민 행복시대도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아이를 낳으면 키워주는 나라, 국민들의 마음까지 돌봐주는 나라, 그리고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부모에게도 돌봄 급여를 제공하고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와 24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도 추진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주는 나라의 모범을 경북이 보여주겠습니다. 경쟁과 코로나에 지친 청년과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애로움 대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혁신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고급 의료 인력을 공공의료원에 파견해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으며 한라인 구축에 필요하면 응급환자 이송, 진료 연계 등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공동체 혁명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형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아카데미를 휩쓴 한류와 문화의 힘이 있고 역동적인 경제와 산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나가기에 다문화 공동체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50명이 넘는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경북으로 올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시도지사에게도 비자 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 도입이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공동체 사회 모범을 만들기 위해 한글 교육을 전담하는 경북형 세종 학당을 조립대학교에 개소하고 대학들이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과 선진형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0, 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청년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었듯이 외국의 청년 인재들이 경북으로 와 교육받고 고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의 성공을 위한 실행력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항은 수요가 없다는 부정적 명제를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이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미 조직 개편을 통해 공항 추진단을 공항 추진 본부로 확대 개편했고 안정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여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로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공항으로 가는 길을 최우선을 확보하고 주변부를 국제도시로 만들어 대구 경북민들의 염원이 담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성공의 역사를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국민 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바꿀 지방시대 혁명을 출발점으로 삼고 경북의 저력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대구 경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 라고 믿고 그 강한 믿음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성원과 응원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용 대표입니다. 오늘 자료 쭉 보다가 보니까 네덜란드식 농업 대전환을 통한 농촌 문제 해결 부분이 어느 정도 청년 일자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네덜란드 농업을 경상북도 농정에 어떻게 도입해서 현재 이제 인구 노령화라든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이런데 농촌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농업 대전환 한마디로 농업 혁명입니다. 이것을 성공시키면은 대한민국 지금 식량 자급률이 43%. 이때 식량이란 고기, 생선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식량 자급이 43%이고 곡물만 따지면 쌀, 보리, 밀, 콩 이 곡물만 따지면 자급률이 20%. 그럼 식량을 자급 못하는 나라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계속 나가 우리 항구가 막혔다, 수입선이 막혔다, 그럼 우리는 반은 굶어야 됩니다. 반은 현 상태로 두면. 그런데 네덜란드는 우리하고 농토가 비슷해요.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나라 면적 우리나라 3분의 1인데 농토 면적은 우리보다 한 10만 헥타가 많습니다. 네덜란드가 한 180만 헥타 되고 우리가 한 170만 헥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농사 지어가지고 380억 불을 작년에 흑자를 냈어요. 우리는 360억 불을 적자를 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는데 대충 360억 적자를. 그 왜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농사 짓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생산성이 다른 거예요. 생산성.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햇볕, 태양 일조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고 땅도 우리가 훨씬 더 양질의 땅이에요. 그거는 바다 밑에 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팜이 아니고 스마트 컴퍼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팜은 농장이라고 하는데 그자들은 회사입니다. 스마트 컴퍼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엄청 높입니다. 그래 6차 산업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자. 제일 문제가 뭐냐? 그거는 평균 1인당 평균 농사 짓는 땅이 32헥타. 우리는 1.5헥타. 그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화 해야 됩니다. 규모화. 대규모화 해야 됩니다. 대규모 하려고 하니까 땅을 안 팝니다. 안 파니까 그 마을 앞에 있는 땅을 전부 다 공동 경영을 합니다. 공동 관리. 그러면 지주가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주주로 만든 주주.
내 땅을 요걸 딱 내놓으면은 이 3년 동안 평균 소득이 얼마냐 다 압니다. 대충 나락 농사 지면 얼마, 콩하고 뭐 양파하고 얼마 이 알기 때문에 나락 농사로 예를 들면은 한마지기 200평을 빌려주면은 농사 자기 안 짓고 남한테 짓도록 하고 받는 돈이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한마지기 200평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 관리하면은 농사 짓는 분한테 땅만 내놓으면 60만 원 줄 수 있어요. 기술자들이 가서 전체 농사 지으면 60만 원 지으면 이분은 땅만 내놓지 내가 일을 안 한다 말이야. 자기가 일 안 하고 60만 원 1.5배를 벌고 자기는 뭘 하느냐 또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와서 일하면 15만 원 주겠다. 15만 원. 그럼 노동력 파는 게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소득을 낼래? 이모작 해야 돼요. 그리고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크게 소득, 벼는 쌀은 남아도는데 계속 벼농사를 짓습니다. 이 땅에다가 콩 심고 그 다음에 양파 심으면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5배 생산을 올렸습니다. 5배. 그러면 콩 심고 양파 심고 다 하지 노동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다 70 노인들이 80 다 된 분들이 언제 그 두 가지 일을 다 해내느냐. 그러니까 이걸 기계화하는 거예요. 기계화. 그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연구를 하나 해놨는데 100헥타씩 평균 모으면은 100헥타가 30만 평. 30만 모으면은 농기계가 뭐가 필요하면 거기에 각 지역마다 분석을 해서 농사 못 짓는 땅, 제대로 작하게 안 되는 땅, 이런 땅은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뭐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 우리가 하려고 동네에 야산이 있어요. 야산. 야산이 한 10헥타 되는데 10헥타. 그거를 아주 작은 야산이에요. 이걸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하는 거예요. 10헥타. 스마트팜. 그럼 뭐 뻔뻔하게 놀던 산이 10헥타 하면은 한 300억 투자를 해야 돼요. 300억 투자. 투자는 뭐가 하느냐? 그래서 농협 보고 제가 늘 하는 게 너가 투자를 해라. 농민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래요? 300억. 그 스마트팜을 확실히 10헥타 만들어 가면 한 300억 들어야 돼요. 그것을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10년 안에 다 가가고 다 받고 이게 일하는 사람들 월급 형태를 주는 거예요. 네덜란드 그래 합니다. 라보 은행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자기들이 직접 돈을 주고 10년 동안 계산해가 네 월급 얼마. 근데 젊은 청년이 거기에서 월급을 한 달에 한 300만, 4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500만 원 줄게 우리가 한테 가자 하니까 이거 10년 있으면 내 거 되는데 월급은 받고 한 10년 있으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여기 와서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 농업 대전환 위원장을 그 병아리 키우는 하림 그 회장을 우리가 공동위원장 모셨어요. 병아리 키우면 35일 만에 한 2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럼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가서 관리만 해주면 그 빈 땅에 그 하천 같은 노는 땅에 그걸 쫙 지어가지고 그 물뿌리 가서 하루 들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 조절이기 때문에 35일만 하면 또 나가고 그 뭐 35일만 200만 원 수입할 수 있다. 그럼 농촌이 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소득은 2배 이상은 다 만들 수 있다. 2배 이상. 그리고 생산량이 엄청 높아지고. 그럼 대한민국 이렇게 다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상주는 지금 1000헥타를 모았어요. 1000헥타. 300만 평. 그것을 농업기술원장 요번에 공로 연수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TF를 만들어라. 니 뭐 1년 동안 공무원 안 했냐 아직도. 그거 가서 TF 만들어가지고 누가 필요하냐 이게 사람 필요한 사람 나누어서 TF 한 5사람이 들어가서 기술자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건 뭘 할 거냐 계획을 딱 수립해가지고 스마트팜 할 거냐 뭐 빙하리를 키울 거냐 대마를 할 거냐 전부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주들이 땅을 내놔야 돼요. 땅을 안 주고 구역구역 내가 짓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요. 왜 몸띠 팔아먹는 도시 근로자보다 땅을 가지고 있는 농촌 농민이 못 사느냐. 더 잘 살아야지. 네덜란드는 일반인들은 5만 5천 불이고 농민은 8만 불이고 소득이 8만.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 이거 대통령께도 다 보고했습니다. 이런 나라 만들 테니까 농림부에서 지원할 거 다 지원해줘라. 그래서 계획만 딱 수립되면은 농기계 같은 이런 거 농림부하고 우리하고 해서 농기계 같은 거 많이 지원해줘야 돼.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대한민국 식량 작업자도 떼고 네덜란드처럼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혁명이 왔다는 이야기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요금 차등제가 지금 내년도 도정 방향에 지금 안 나타났는데요. 그 정기요금 차등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실현 가능한지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내년도에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협치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홍준표 시장하고 28일 구리에서 만나서 구리 대구 편입하는 거 축제를 하니까 거기서 노래 한 잔을 같이 하고 그러죠. 그 걱정하지 마세요. 홍 시장 저하고는 남보다도 친하고 뭐 전혀 관계 없으니 너무 언론에서 자꾸 둘이가 사이가 나쁜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나쁠 이유도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국정감사 했을 때 묻는데 제가 대꾸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부딪혀 본 적도 없고 부딪힐 만한 일도 없었고 대경연구원 분리하는데도 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를 해가 1월 1일부터 발족하는데 그 뭐 전혀 그 못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부딪힐 일 없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전기요금 차등제 국회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우리 생산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쓰느냐 이래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와서 묻는데 그뭐 송전하고 배전이 있는데 송전은 그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 만드는 데는 그 한 개 만드는 한 5조 이상 되잖아요. 한데 송전과 서울까지 가는데 그 계산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배전 있잖아요. 송전 변전소에서 집으로 보내는 거. 배전. 오히려 너들이 그 손에 안 겠냐. 왜 띄엄띄엄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산 방법이 달라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다투고 있어서 이번에 결론이 안 나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그거는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차라리 제가 이번에 그 신한울 일기를 하면서 신한울 3, 4호기는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고 우리 민간이 지어서 우리가 그냥 쓰겠다. 그게 무슨 말 알죠? 그럼 수소 같은 게 전기가 많이 드는데 개인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국가 배전망하고 상관없이 그냥 쓰면은 원가가 한 40원 칩니다. 40원. 지금 원전을 국가 배전망에 연결하면 한전에서 60원 받거든요. 60원 받는데 그보다 싸게 할 수 있어요. 송전망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송전할 필요가 없고 우리 울진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 국가 3단에 수소 발전 만드는데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는 게 오히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고 차등 요금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툼이 심하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가서 제가 막 아까 질렀습니다. 양마, KTX도 나라에서 다 만들었잖아. KTX. 왜 서울 출발하면 대전과 대구와 부산이 요금이 다르냐. 이게 똑같이 받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나라에서 만들지. 그래도 가는 길에 따라서 돈 더 받는 거 아니냐. 이것도 그래 하니까 그게 막 수도권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들어가면은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투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초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률로 김우석 공장.
예, 경북 동일부 김석부장입니다. 지사님은 전국 시도지사협의 회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최근 시도지사 협의회 발표 내용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것이 있으면 예, 어제도 그 지방 그 협의체,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체, 또 의회 협의체, 시군구 의회 협의체, 네 협의체와 그 간부들이 대통령과 만찬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고가 지방자치경찰 문제 아니냐. 자치경찰 업무다 그거는. 진작 넘겨줬으면 이상민 장관 옆에 있었어요. 이상민한테 책임져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한테 책임져라 해야 되는데 왜 끄랑고 앉았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알았다. 이거. 다 넘겨주겠다. 이제. 그리고 서방도 국가직으로 해놓고 왜 돈 자꾸 우리한테 내라고 하냐. 인사는 사실상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본부장도 그거 다 임명하고 인사는 뭐 제가 사인을 하긴 합니다만 다른 시도 대부분이 소방본부장한테 맡겨놓는다. 저도 뭐 그냥 맡겨놓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이거를 보고 경력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틀리면 하는데 이번에는 소방을 이상민 장관이 시도에서 직접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국가직으로 돼가 있어. 그래서 인사과에 소방팀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중에 우리 상주가 인구가 2년 연속 10만 미터로 떨어져서 부의사관에서 서기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단체장이, 부시장이.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인구 기준으로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상주가 땅이 서울의 2배 반이고 땅이 서대지가 그 사람 식구보다 더 많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홍수 피해 관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인구만 따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시민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강력히 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행령 그걸 왜 그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합의한 거는 군수고 부군수고 부시장 50만 미만은 모두가 부의사관을 하는 걸로 93개 기관이 서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전부 부의사관으로 올리는데 하루아침에 다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차츰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무슨 상주 같은 떨어졌는 것들 하다가 떨어졌는 원래 7군데 떨어졌어요. 전국에. 이거 바로 바꾸고 또 시단이 먼저 바꾸고 또 군단이 4만이짜리 인구 그런 데부터 차츰 이제 그 인사 그걸 해야 되기 인사를 서로 간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93개 시군구 중에 부의사관이 아닌 서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부의사관을 올릴 거로 합의를 하고 그 시행령을 고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요청을 지방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방에 와 있는 그 환경청, 노동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청 이런 것들 다 우리한테 넘겨줘야지 왜 끄랑고 왔었느냐. 그것은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은 부단체장들 서기관급은 다 부의사관급으로 올리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우리 지역에 관계된 것들도 1월 중에 새로 시작될 거다. 1월 아니면 2월 될 시행령 고치는 데도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여튼 대통령께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맞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강력한 지방시대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방으로 가는 게 좋아라. 어제 특별히 또 우동기 지방경영발전위원장이 참석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빨리 하고 그 대신에 공공기관이 KBS하고 MBC도 공공기관이다.
지방시대를 열려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KBS, MBC 여론 기관이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 그게 서울 중심 여론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KBS, MBC 공공기관, 여기 다른 언론기관도 혹시 공공기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서울에 있는 거를 지방으로 옮기는데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해요. 그것도 요청 분명히 드려서 KBS, MBC 지방 옮기자. 오늘 행정학회 회장님이 하공을 했는데 하공에서 공항 강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자부 소관인데 산자부에서는 원래 이 사고가 나면은 광산주가 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도지사는 가서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듣고 그분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그 속에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왜 시축에 두 대표 없는 10대 이상 돼야지. 또 그 일하는 강부들이 지쳐있다. 먹는 거, 또 인건비 더 줘야지. 이거 아주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자기들 소통이 안 된다. 설명을 안 해준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지사 보고 상주하면서 시축이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라. 그 다음에 간부들 인건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먹는 게 부실하다고 해서 공화군수로 같이 식사해라.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게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을 새로운 행정의 형태를 보여줬다 하면서 모범 사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잘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도서관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깜깜한데 사서 한 분이 딱 앉아 계시고 누가 많이 오나 하니 가끔 옵니다. 그래서 당직하지 마라. 당직 그만두면은요 하루에 6만 원씩 주는데 5살이면 하루 30만 원씩 30만 원. 또 주말에는 낮교도 밤교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낮교도 밤교도 하죠. 그리고 이튿날 또 쉬죠. 이튿날 설마 그분들이 일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걸 따지면 그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그 돈을 아끼고 이 당직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도청 직원들이 책은 안 보더라도 한번 빼는 봐라. 제목 읽어봐라. 누가 썼는지. 제가 오늘 제목 2개 봤어요. CEO가 된 청소부. 그 다음에 하웨이, 중국 하웨이 그 기적.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 보고 서문 보고 중간에 읽어보면 하웨이가 이래가 성공했구나. 그게 또 마음에 들면 또 한 번 더 보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 지어봐서 못합니다. 대충 서문 보고 저 말미에 보고 누가 평가해놨는데 평가 보고 나면은 책으로 몇 권 읽었다. 한 달에 한 50권 내가 제목 보고 읽고 누가 그 책 봤니? 이거 아까 한 보십시오. 니 그 책 봤니? 내가 그 간부회 할 때 앞으로 인사는 밥 먹었으면 인사는 없고 야 너 그 책 봤느냐? 이게 인사다. 앞으로 그 책 정문하고 그 책 봤느냐 인사인데 여기다가 니 그 책 봤니? 이래서 나더라. 이거는 막 경상도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점을 빼가지고 갖다 놨어요. 너 그 책 봤나? 이렇게 점 2개 갖다 넣었다. 그래서 내가 점을 뺐어. 알았죠? 점 뺀 이유가 저거 갖다 놓으려고. 그래 오늘 그 한 해 너무 수고하셨고 한 해 바쁘게 다니던 격조했습니다. 소주도 한 잔씩 해야 되는데 연초되거든. 돌아가면서 그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